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강력한 검찰의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도 같은 날 추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지시 내용부터 대검 국감 쟁점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방금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를 통해서 전해내었던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이겠죠. 두 사람 부른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관련 검찰 개혁안을 본인에게 직접 보고해달라 이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어제 그 청와대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1번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당장 아마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하려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총선만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제 정치인 출신이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큰 기조가 검찰 출신은 안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러면 결국 교수나 뭐 아니면 이 전문가밖에 없는데 아마 누구도 잘 안 나서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차관 체제가 좀 당분간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이 어쨌든 퇴임함으로써 이 검찰 개혁이 좀 좌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챙겨서 차관한테도 좀 힘을 실어주면서 이 사항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 이후에 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힘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반영된 어떤 어제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사실은 형식의 의미를 많이 두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강조하시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 휘청되고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좀 챙겨보겠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향후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의 한 축을 검찰 개혁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한 축을 운영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앞서 나중에 저희가 뭐 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사안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한번 봐야 될 듯한 생각이고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경제장관 회의도 직접 주재하시고 뭐 이런 거 그동안 그 뭐 수석이나 장관에게 놔뒀던 거 그다음에 다소 흔들리고 있는 국정 지지도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전면에 나서서 한번 다시 다잡아 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뭐 직접 보고하라고까지 했고요. 그리고 10월 중에 이런 검찰 개혁안들 뭐 국무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시한까지도 이렇게 못 박은 걸 보면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것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기조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아마 10월 말 정도까지는 아마 조국 장관이 하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어제 또 특이하게 본 게 검찰국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차관 그 밑에 이제 국장인데 그 의미는 제가 보기에 검찰에서도 이거를 좀 검찰과의 관계라 설정이라든지 이게 그동안 어찌 보면 검찰은 검찰대로 발표하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를 잘 해서 그 개혁 방안을 통일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국장을 통해서 어쨌든 뭐 검찰하고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또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뭐 지난 12월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주재를 해서 여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는 뭐 취임 이후 처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소집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어제 있었던 한은의 뭐 추가 금리 인하나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뭐 하향 조정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여름 이후 사실은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경제 문제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 한 축,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축으로 경제 문제로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가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청와대에 있다 보면은 장관들이 와서 직접 보고하거나 아니면 일부 관련 있는 장관들이 그 보고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봐야 될 부분은 왜 어제 검찰 그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것도 직접 저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오늘 회의도 직접 소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회의 자체의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 전달해 주려 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뭔가 국정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예. 사실은 지금 기업의 투자 의욕, 그다음에 무슨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찾는 정책 전반의 변화가 좀 선행되어야 이 경제 상황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뭐 현대자동차 가고 삼성자동차 가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상황, 뭐 부채에 자극을 준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자극을 주는 어떤 행동으로만으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이런 적극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현 위원장님 이야기 잠깐 듣고 국감 얘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일단 조국 정국에서 좀 빨리 좀 빠져나오겠다 이런 뜻으로 전반적으로 해석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두 가지 여론조사 있었는데요. 아마 조국 장관 사퇴한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여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뭐 대통령 지지율이 있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좀 사퇴 여론은 높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은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어떤 뭐 기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당장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신호는 줄 수 있거든요.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 부분 조금 더 하겠다. 그다음에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고 이래서 예. 지난번에 또 뭐 허심탄회한 얘기도 나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어쨌든 민생을 챙기고 현장을 챙기는 어떤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그동안 한 두 달 동안 조국 정국 때문에 사실은 우리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일본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미 회담이라든지 전혀 어찌 보면 다 묻혀 있었거든요.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또 경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어쨌든 국정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13개 상임위 중에 가장 관심을 받는 상임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국회 가방위에 KBS에 대한 국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텐데, 글쎄요, 국감하면 현 부위원님 2013년 그 당시 윤석열 그렇죠. 청장, 예. 여주청장인가요? 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발언을 했던 저희들이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뭐 쟁점들도 많았고 또 조국 일과 관련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 다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수사로 그 수사의 외압을 그렇죠. 폭로하면서 네. 징계도 당하고 어쩌면 좌천도 된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그리고 국감하면 꼭 그 장면이 그렇죠. 생각납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그 당시에는 뭐 총장도 아니고 뭐 팀장급 부장급이어서 사실은 약간 자유로운데 지금은 검찰총장 입장이고 그렇죠. 이게 말이 혹시 잘못됐다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그런 좀 뭔가 좀 그런 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투 같은 얘기는 제가 보기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수사 관련 내용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그것도 제가 언급할 보기에 부분이 많지 원론적인 않나요? 그렇죠.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얘기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속하게 끝내겠습니다. 근데 아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정도를 아마 10번 이상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뭐 검찰 개혁 이야기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뭐 수사 관련 이야기 그리고 윤중천 별장 접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질의도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직접 또 질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해놓을까요? 일단 크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관한 문제가 완전 한 덩어리가 있는 예. 거고, 두 번째는 전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한 그 총장의 입장이라는 예. 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본인의 거취에 관한 문제가 이제 또 큰 한 덩어리가 있을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가적으로 윤전 접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 본인이 직접 오늘 전 국감 현장에서는 사실은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서 총장의 답변을 이끌어내느냐, 요거를 쳐다보는 게 사실은 더 재밌는 부분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국회에서 모습들 보면 그냥 시끄럽게 호통치고 뭐 이런 모습과,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주요 꼭지에 대해서 얼마나 의원들이 심도 있게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아니면 볼만한 대목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지난 14일 사퇴를 한 이후에 대검에 대한 어떤 국감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또 본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이야기,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거치 얘기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가 예를 들어서 종결돼서 뭐 수사 결과가 미비하다든지 그러면 아마 뭐 누군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이거 한 달 동안 수사한 게 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수사 진행 중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치 문제를 얘기하면 또 오해를 살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예. 수사를 그만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께서 수사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 안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거치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지금 그 수사 중에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 문제에 대해서 물론 검찰 일이 아니라 법무부 쪽 일입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원들의 공방이 좀 제법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향후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리고 이 수사의 마무리 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총장의 의견을 좀 많이 물어볼 듯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시각 대검찰청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검찰총장 자리가 아직 비어 있는데 아직 윤석열 총장이 출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곳에 이제 출석을 하고 뭐 발언을 하고 나서 뭐 모습 이제 제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발언들을 할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뭐 검찰청이 가장 그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국 장관 수사 여부에 대해서 가장 그동안 아마 뭐 저희 당에서도 계속 문제 삼았던 게 뭐 피의사실 공포라든지 예. 아니면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 별건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가 그동안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진행돼 왔는데 이 결과라는 게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있냐, 빨리 예.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외에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 부장도 아마 참석을 뒤해서 혹시 직접 의원들이 이름 거명을 듣고 나서 호명을 하면 일어서서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 여부 관련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6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1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몸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뇌경색과 뇌종양 관련 진단을 받았다. 그 진단서를 냈는데 그 진단서가 검찰이 보기엔 이게 맞는지 병명이 정확히 좀 확인하기 어려운 진단서 아니냐. 뭐 또 변호인 측은 그와 관련해서도 다른 해명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보통 보면 이제 입원 확인서를 내지 않고 진단서를 냅니다. 그럼 진단서를 보면 밑에 이제 의사 이름이 나오고 면허 번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의 하면 전문의 번호가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 병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사가 결국은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이 하는 게 병원 이름으로 나갑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그 확인이 안 된다. 그다음에 진단서가 아니라 이제 입원 확인서 아니냐 그렇죠.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요. 이럴 정도 되면 보통 저희들도 뭐 변호사 일을 해보면 예. 전화해서 이거 좀 하니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 공방으로 되면서 지금 그동안 이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이게 사실은 언론 공방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차적으로 이게 조금 있으니까 보완해달라 그러니까 얘기해서 국민이가 검찰에서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좀 그렇죠. 부족하니 다시 제출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할 수 그렇게 있는데 얘기하면 그게 되는 건데 언론에 나왔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언론에 나오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그동안 검찰과 이 변호인 간의 어떤 불신이라 그럴까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언론 나왔거든요. 이게 의사 이름이 없더라, 병원 이름 없더라. 뭔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믿을 수 뭐 없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나온 예.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뭐 그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아마 그 의사 이름이라든지 아마 그 병원 이름이 알려질 근데 병원이 그 피해를 알려질 볼까 봐. 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내면서도 이게 검찰이 또 이게 언론에 흘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그동안 이 취재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자료라든지 무슨 자료를 냈을 때 검찰에서 예, 언론을 예. 흘러나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서로 못 믿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그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입원 확인서를 낸 것도 그렇고요. 그 발급한 곳이 또 정형외과라는 걸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보도에 의하면 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아마 이제 입원 확인서에 대해서 팩스로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에서는 그 전에 이미 병원 명에 대해서는 그 언론 취재나 아니면 국민들 관심 때문에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검찰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병원 그 전에 이제 검찰과 일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겠다가 검찰과 이미 얘기가 됐을 텐데 저거를 일과 시간 이후에 팩스로 그다음에 진단서도 아니고 입원 확인서라고 해서 의사
그다음에 뭐 병원 이런 게 공개가 되지 않고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조국 장관 측에서 변호인단 측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는 과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장관의 직위를 갖고 있는 게 옳으냐?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됐었잖아요. 이런 측면이라면 저는 뭐 정경심 교수 지금 건강 문제가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라면 뭐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노트북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지금까지 혼란을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명명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모습일 텐데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처음 1차 소환 지난 3일인가요? 그때 이제 황제 소환 논란이 계속 불거졌는데 몸까지 이제 안 좋다고 하니까 과연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언론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번에 그 진단서가 나와서 그걸 보고 좀 확인할까 봤더니 그 진단서 자체도 또 미심쩍다 이렇게 검찰이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의혹이 좀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검찰은 뭘 고려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는 영장 청구의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대한 소명이 있냐 없냐, 예.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 도망의 염려가 있냐 없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라는 건 이제 범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뭐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예. 반반이라 보면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라는 건 사실은 이미 증거 인멸했다라는 게 아니라 장래에 인멸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공범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할 것 같은데 또 뭐 전 장관입니다만 부인이라서 뭐 도망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영장 청구가 제가 보기에 지금 상태로는 완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수사가 지금 6번이나 소환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사가 원하는 답변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구속시킬 수 있느냐? 과거엔 그랬어요. 혐의를 부인하면 이분이 뭐 말을 맞추고 도망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구속해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러면은 법원의 입장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재판에서 그럼 적극 다퉈봐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 구속되면은 무죄를 다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료 정리하는 것도 있고 변호인과 접견도 이렇고 그래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오히려 불구속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입장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하고 인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이 아직 입장을 그러게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뭐 내부적으로 또 뭐 회의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상황이 좀 보여지는 당초 것 뭐 같은데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도 늦어지고 입장을 있어요. 하지 않은 거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자정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6차 조사가 됐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혐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뭐 이 공소장 이 수사 기록을 점검하는데 오히려 수사 시간보다도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충분히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충실히 되느냐가 사실은 영장 문제에 아주 핵심적으로 직결이 될 텐데 예. 뭐 그전에 전망은 뭐 주말 주초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협조를 하는지 이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혐의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이게 아마 영장 청구의 중요한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 재청구 문제도 아마 거론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미루짐작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구속된 두 사람, 그러니까 돈을 건네주게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속이 됐는데 공소장을 보니 조국 동생이 깊이 관여된 부분들이 속속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러 가지 시험 문제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당초 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장 기각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충분히 수사가 됐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공개된 공소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동생 말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브로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공소장에 보면은 사실은 조국 장관이 깊게 개입해 있었고 심지어는 조국 장관의 동생이 깊게 개입해 있었고 심지어는 그 돈이 어머니인 박 이사장한테도 전달이 됐고 또 다시 새로운 게 이제 나온 거는 그 집에서
어머니의 자택에서 소위 말하는 그 채용에 쓴 시험지가 나왔다. 그리고 돈이 일정 부분 흘러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 기각이 맞았던 건가 이런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사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 오늘 검찰 측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또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아마 검찰이 수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무리 속옷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예. 충분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얼마나 예리하게 그 답안을 이끌어낼 수 있게 예. 접근하느냐,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핵심 관점 포인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도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가 굉장히 여야 공방송에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당시 이제 법원 국감일 때는 아마 왜 기각시켰느냐 이 그렇죠. 부분 가지고 아마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검찰이니까 아마 재청구할 거냐 이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아마 그것도 사실은 재청구하겠다 안 했다고 밝히기 어렵죠.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재청구할 것 같습니다. 여론도 지금 기각한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예. 나왔던 게 좀 기준,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지 종범은 이제 구속시켰는데 왜 주범은 구속 안 시키냐 이 얘기도 예. 있어서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국감장에서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검토해 보겠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있었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안 관련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비판적으로 많이 꼬집었었는데 오늘도 사실 검찰도 자체 개혁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혁안 관련된 질의도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아마 개혁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부분을 얘기할 것 같은데 특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도 썩 내키진 않거든요. 썩 내키진 않는데 야당이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뭐 검찰을 어떻게 좀 하는 거 아니냐라든지 그런 질문을 약간 유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 취임할 때는 공수처는 그냥 찬성한다. 근데 검경수사권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지난번에 이제 검찰총장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는 원론적인 찬성이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뭐 그 권한이라든지 수사 대상이다 이런 부분은 좀 뭐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약간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수처가 목상옥 아니냐라든지 이런 식의 좀 문제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고 있는 개혁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전체 개혁 지금 법으로 하는 게 한 80~90%고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한 20% 비중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내놓은 개혁안들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경쟁하듯 법무부가 내놓기도 했었는데 여야가 공략하는 그런 포인트는 다를 것 같아요.